여러분 혹시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신 뒤 변기 속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물을 내리고 나오시지요. 바쁘기도 하고 괜히 찜찜하기도 해서 오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드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 있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거품이요? 그냥 물살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일시적인 거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거품입니다. 촘촘하고 미세한 거품이 층처럼 쌓여 5분, 10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소리 없는 정화 공장입니다. 하루 약 15만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은 참으로 묵묵한 장기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기능이 6070% 이상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60대 이상에서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줄 모른 채 지낸다는 점입니다. 단순 피로, 나이 탓, 붓기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다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관리가 까다로운 단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요즘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고 다리가 자꾸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뇨도 고혈압도 약으로 잘 조절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미 소변으로 미세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사구체 여과율도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점에 발견해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조정하며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음식 하나만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는 식의 단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의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이 신장병을 치료한다는 식의 과장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신장 건강은 약물치료, 혈압과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식이 조절,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유지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혈관 건강을 돕는 식습관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7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혈관 탄력 저하, 대사 기능 변화로 인해 신장이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적의 음식을 약속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재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내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두덩이가 붓는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고 오래 지속된다. 이 중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단순 노화라고만 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모두가 신장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3가지를 분명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소변 거품을 구별하는 현실적인 기준. 둘째,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 3가지와 그 섭취 원칙. 셋째, 일반 혈액 검사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추가로 고려할 검사. 여러분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막연한 공포 대신 정확한 정보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지금도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80대 환자분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신장 수치의 악화를 멈추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완전히 젊어지지는 않더라도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투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식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밤마다 떠오르는 불안. 이런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과장 없이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짜게 먹지 말라는 말부터 떠올리십니다. 물론 염분 제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신장축입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그 영향이 신장까지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유해균이 늘어나면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인돌, 파라크레솔 같은 요독 전구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고 결국 신장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이 독성 물질이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장이 나빠지면 신장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정 세균이 요로 상피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요로 감염 예방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랜베리가 신장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로 건강과 장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시판 주스가 아니라 당이 첨가되지 않은 원액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50ml에서 많아도 100ml 이내, 그것도 위장 상태를 보며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당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크랜베리 자체도 산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이 심한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항산화 물질도 과량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크랜베리와 상호작용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주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조적 관리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식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영양소가 바로 칼륨입니다.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부정맥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채소를 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항산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교적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그리고 리코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미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한 기관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항산화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45기 환자라면 칼륨 섭취 제한이 매우 엄격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반개에서 한 개 정도를 다른 채소와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동물 실험과 소규모 연구에서는 신장 조직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말초 혈관 확장과 관련된 기전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강조드립니다. 생강이 신부전을 되돌린다는 식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바 없습니다. 다만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 측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루 약 35지 정도 엄지손가락 한마디 분량을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정 장기를 직접 치료한다기보다 장내 환경, 항산화 방어, 혈관 건강이라는 기초 체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관의 장기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면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로 인해 크레아티닌이 실제 신장 기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타틴 C 검사가 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수치는 근육량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사고체 여과율 추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소변 알부민 마이너스 크레아티닌 비율, 즉 ACR 검사입니다. 일반 소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도 ACR에서는 미세 단백뇨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CR이 30mg 이상이면 이미 초기 손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포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소변 거품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붓기와 피로가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정밀 검사를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식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식재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합니다. 우리가 혈압을 잘 관리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분을 줄이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그 노력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반대로 방심하면 말없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불안해하기보다 확인하고 확인했다면 실천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잔의 생강차, 반개의 파프리카, 소량의 무가당 크랜베리,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0년 뒤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화장실을 가시지요. 이 시간이 사실은 신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밤사이 농축된 소변은 단백뇨 여부를 비교적 잘 보여줍니다. 소변을 본 뒤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510분 정도 지켜보십시오. 큰 거품이 금방 터지면 대개 수압이나 속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미세한 거품이 층처럼 남아있고 벽면에 달라붙어 오래 지속된다면 그때는 한 번쯤 검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혈압계를 사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것처럼 소변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자가 모니터링의 하나입니다. 단 거품만으로 병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하루 식단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탈수를 막고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생강을 얇게 썰어 5분 정도 우린 차를 식후에 드셔보십시오. 공복에 속이 불편한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 총량은 35지를 넘기지 않는 선이 안전합니다. 아침 식사에는 빨간 파프리카를 반 개 정도 곁들이십시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짠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균형 있게 늘리는 것입니다. 파프리카 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사의 염분 부담을 낮추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 위가 안정되었을 때 무가당 크랜베리 원액을 50ml 정도 물에 희석해 천천히 드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맛이 강한 제품은 피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 변동이 크다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생강을 양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생선 조림이나 나물 무침, 고기 볶음에 소량 넣으면 풍미도 좋아지고 염분을 조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특히 칼륨 제한이 필요한 45기 환자는 채소 섭취량을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영양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절대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식재료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생활관리 수단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약물 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장 보호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체중과 근육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게 나와 신장 기능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시스타틴 C 같은 보완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생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만성적인 혈압 상승은 신장 미세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늦은 밤 짠 음식, 야식,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것 역시 신장 보호의 중요한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보호됩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나 무리한 근력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항상 현재 신장 단계에 맞춘 운동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생강차를 마셨다고 수치가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혈압, 체중, 소변 검사 수치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생활관리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조금 늦은 것 아닐까? 저는 수많은 환자분을 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도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투석 시기를 수년 늦추는 것, 합병증을 줄이는 것, 붓기와 피로를 완화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소변을 관찰하고 염분을 줄이고 하루 30분 걷고 말씀드린 식재료를 적정량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필요하다면 36개월에 한 번 정밀 검사를 통해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숫자는 냉정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고 뼈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면 단지 붓고 피곤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신장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석만은 안 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치료, 부담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싶은 마음,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고 싶은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장 기능 저하가 곧바로 투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식습관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추적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만성 콩팥병 단계에서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식재료, 크랜베리, 빨간 파프리카, 생강. 이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입니다. 이 음식들이 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지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게나마 도움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시스타틴 C를 확인하십시오. 소변 알부민 마이너스 크레아티닌 비율 ACR을 체크하십시오. 특히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신장은 괜찮은가? 이 질문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입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부전이나 말기 신장병 환자는 오히려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탈수를 피하고 진한 소변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목적인 민간요법, 과도한 해독 주스, 단백질 과잉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3개월, 6개월 꾸준히 관리한 뒤 이제는 제가 제 몸을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표정은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젊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삶의 주도권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고 예기치 못한 질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짠 음식을 조금 덜고 아침 소변을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루 30분 걷고 정기검진을 예약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나이는 관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찔리셨다면 그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다면 더 위험합니다. 걱정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 합병증을 줄이는 것, 삶의 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충분히 해볼 만한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실천에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아니면 나도 이제는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꼽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소변 거품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짜게 먹던 식탁을 조금만 바꾸는 것, 검진표를 받고 그냥 넘기지 않고 한 줄 더 질문해보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것, 지켜내는 것,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이제는 조금만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관리 유지 포기의 이유는 아닙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약은 약대로 꾸준히 챙기시고 음식은 보조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하시고 검사는 숫자로 확인하시고 생활은 무리하지 말고 오래 갈 수 있게 바꾸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중년 상담소는 여러분의 불안을 키우는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돕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노고에 조금 보답해줄 차례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중년 상담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